세계 일주 동화 노란 수선화 이탈리아 편. 옛날 이탈리아의 어느 곳에 나시스사스라고 하는 아주 어여쁜 처녀 하나가 있었는데, 이 처녀의 집 옆에는 조그만 호수가 있었습니다. 그래, 이 처녀는 날마다 이 호수 가장자리에 보들보들 나있는 새파란 잔디 위에 앉아서 머리를 빗는 것을 무엇보다도 제일 좋아했습니다. 오늘도 이 처녀는 다른 날과 같이 호숫가에 앉아서 따뜻한 햇볕을 쬐이며 머리를 빗고 있노라니까 제 얼굴이 물속에 비쳐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예뻐라. 내가 이렇게도 예쁜지는 정말 모르고 있었네. 하며 혼자서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처녀는 물속에 비치는 자신의 얼굴만 자꾸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벼랑간 다람쥐 한 마리가 나무에서 내려오더니 나시스사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나시스사스는 물속에 비치는 제 얼굴을 보기에 정신이 팔려서 아무 대답도 안 했습니다. 다람쥐는 다시 나시스사스의 옷자락을 물어 당기며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그제야 나시스사스는 누군데 이렇게 성가시게 구는 거야? 에? 다람쥐로구나. 왜 그러니? 하고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다람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나시스사스야, 나의 소원인데 저쪽 과수나무 밭에 포도가 열렸으니 그것을 한 송아리만 따다 주려무나 하고 청하였습니다. 그러자 나시스사스는 싫어. 다람쥐야. 나는 지금 어여쁘게 생긴 내 얼굴을 보고 있는데 안 돼. 하며 여전히 물속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람쥐는 할 수 없이 다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선지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와서 나시스사스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나시스사스는 제 얼굴을 바라보느라 정신이 팔려 아무 대답도 안 했습니다. 그러자 비둘기는 이번에는 나시스사스의 왼쪽 어깨에 앉으며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참, 누군데 이렇게 성가시게 구니? 비둘기로구나. 왜 그러니? 하면서 성을 냈습니다. 비둘기는 동그란 눈을 더욱 동그랗고 또렷하게 뜨면서 나시스사스야, 내 소원이니 제발 들어주었으면 좋겠어. 저쪽 나무 아래서 나의 친구가 다리를 다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수고스럽지만 약을 좀 발라주고 끈으로 묶어주면 좋겠어. 제발 부탁이야. 하고 청하였습니다. 싫어. 싫단 말이야. 나는 지금 어여쁜 나의 얼굴을 보고 있는데. 하면서 한결같이 물속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비둘기는 할 수 없이 날아갔습니다. 조금 있자니 토끼 한 마리가 급하게 나시스사스의 옆으로 뛰어오더니 불렀습니다.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로 나시스사스는 제 얼굴을 보느라 정신이 없어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토끼는 그녀의 다리를 핥으면서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참, 누군데 이렇게 성가시게 구니? 토끼구나. 그런데 왜 그러니 넌? 하면서 성을 냈습니다. 토끼는 두 귀를 쫑긋쫑긋하면서 나시스사스야, 나의 소원이 저쪽 숯불 사이에서 나의 어머님이 함정에 빠져 죽게 되었으니 함정에 빠진 나의 어머니를 좀 살려주려무나 하면서 애걸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시스사스는 싫어. 나는 지금 나의 어여쁜 나의 얼굴을 보고 있거든. 하면서 한결같이 물속만 들여다보았습니다. 토끼는 할 수 없이 숲을 사이로 깡총깡총 뛰어갔습니다. 나시스사스는 방긋 웃으면서 다람쥐가 포도를 원하더라도 비둘기가 다리를 다쳤어도 토끼가 함정에서 죽더라도 이 자리를 어떻게 떠나겠느냐.
고운 얼굴, 어여쁜 얼굴, 물속에서 방긋방긋 웃고 있는데. 이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어디서인지 다람쥐가 포도를 먹고 싶대도 비둘기가 다리를 아파하여도 토끼가 함정에서 죽는다 해도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으니 사람이 아니라 풀이로구나. 풀이 좋거들랑 풀이 되어라. 풀이 좋거들랑 풀이 되어라. 이런 소리가 처녀의 귀에 들렸습니다. 처녀는 깜짝 놀라서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둘러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녀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처녀가 앉아있는 맞은편 바위 위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그 연기가 한데 뭉쳐지면서 난데없는 커다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큰 사람은 번쩍번쩍하는 두 눈을 크게 뜨고 나시스사스를 바라보면서 큰 소리로 하고 웃었습니다. 나시스사스는 무서움을 억지로 참고 어째서 웃어요? 무엇이 그렇게 우스워요? 하고 물었습니다. 무엇이 우스워라니? 네가 지금 무엇으로 변했는지 모르니? 네? 내가 무엇으로 변했어요? 무엇이든지 좋아. 이 정도 의리도 없는 계집아이야. 하더니 그 커다란 사람은 바위 위에서 연기와 같이 사라져 버리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시스사스는 너무도 무섭고 놀라서 급히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두 다리는 땅에 딱 붙어서는 영 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나시스사스는 그만 얼굴이 새파래져서 이게 웬일이지? 그리고 무슨 일일까? 하며 일어나려니까 발이 땅에 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도 자꾸 일어나려고 애를 바득바득 썼습니다. 그러는 사이 다리는 갑자기 싸늘해지면서 발끝으로 풀줄기 같은 것이 자꾸자꾸 솟아오르고 얼굴에는 빨간 핏기가 없어지고 노란 황금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어머니! 나시스사스는 두 손을 공중으로 지켜들면서 슬픈 소리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그의 부르는 소리는 채 사라지기도 전에 두 손은 어느새인지 풀잎사귀로 변해가지고 몸은 한 줄기 풀포기로 변했습니다. 임정없는 나시스사스는 기어이 노란 수선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까지도 물가에서 물속에 비치는 제 얼굴만 언제든지 언제까지나 정성껏 바라보고 있는 노란 수선화가 되었다는 이탈리아의 이야기랍니다.
여보, 어디를 갔다가 누구한테 이렇게 쫓겨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고 황망히 물었습니다. 나는 오늘 새벽에 큰 벌이를 하였네. 이제부터는 아침에 나무를 하러 가지 않아도 편안히 살 수 있게 되었어. 하고 그 빨간 머리털을 부인에게 보이고 어제 저녁 꿈꾼 이야기와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부인은 그 이야기를 믿지를 못하고 여보, 작작 좀 뻥을 치시구려. 그게 말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까짓 머리털 하나로 부자가 된단 말이에요? 당신 좀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가뜩이나 집안이 어려워서 걱정인데 어떻게 해? 당신이 드디어 이제는 미치기까지 한 것 아니겠지요? 그럼 저 어린 것들을 어떻게 기른단 말이에요? 여보, 정신 좀 차리세요. 하고 남의 속도 모르고 공열한 걱정을 하였습니다. 자크는 그러지 않은 것을 알아들을 만치 설명하여 주고 즉시 그 머리털을 조그만 상자에 넣어가지고 동네에 나가서 빨간 머리털 사시오, 빨간 머리털 사시오 하고 외치면서 다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이상히 생각하고 그것이 무엇에 쓰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자크는 여러 사람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고 아주 귀중한 보물이라고 연달아 칭찬하면서 어서 사가라고 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은 모두 비웃기만 하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니, 사기는커녕 심술 사나운 어떤 사내는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하고 놀리기까지 하는 것이었고, 이 소문은 이웃으로 멀리 퍼져나가게 되어 드디어 임금님의 귀까지 도달하였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임금님은 참으로 이상하게 생각하여 즉시 자크를 대궐로 불러들였습니다. 임금님 앞에 불려온 자크는 무슨 벌이나 내리지 않을까 하고 속으로 걱정을 하면서 임금님 앞에 벌벌 떨면서 엎드렸습니다. 임금님은 친히 자크를 향하여 그것이 무엇에 쓰는 것인데 팔러 다닌단 말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자크는 자신의 상황과 꿈 이야기 그리고 있었던 귀신과의 이야기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임금님께 아뢰었습니다. 자크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임금님은 갑자기 무엇을 생각하였는지 그것은 우리나라의 옛날부터 대대로 내려온 아주 귀중한 보물이다. 그것은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이상한 머리털인데 중간에 어떤 흉악한 귀신에게 잃어버려서 대단히 걱정하고 있었는데 정말 잘 되었구나. 그대가 그 머리털을 찾아왔구나. 하며 크게 기뻐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상금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어제까지만 해도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땀을 뻘뻘 흘리며 나무를 베어서 낑낑거리며 지게를 지고 나무단을 팔아서 근근히 살아가던 자크는 꿈속에 선녀의 가르침대로 따랐더니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어 오래오래 아들 오영재와 부인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다 하는 유고슬로바키아의 이야기였습니다요.
세계 일주 동화 빨간 머리털 유고슬로바키아. 옛날 어떤 곳에 아주 가난하게 사는 자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살기가 몹시 어려운 중에도 스라에는 귀여운 아들이 오형제라 있어서 어린 것들을 남의 집 어린애들같이 굶기지 않고 곱게 키우려는 자애로운 마음을 가진 자크는 고생이 여간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빵 한 조각으로 아침밥을 먹고 시계를 걸머쥐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저녁 해질 때까지 온종일 땀을 흘리며 나무를 베어가지고 돌아와서 그 나무를 동네에 가져다 팔어 그것으로 어린 자식들과 아내를 굶기지 않고 키웠습니다. 이렇게 고생스러운 일을 하노라니 자연 슬픈 생각이 나서 자크는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근심과 걱정으로 지냈습니다. 오늘 밤에도 자크는 많은 근심과 걱정을 하다가 그대로 잠이 깊이 들었는데 꿈에 하늘로부터 찬란한 은빛 옷을 입고 아름다운 날개에 금관을 쓴 선녀 하나가 내려오더니 자크를 보고 나는 하느님의 명을 받아 이 세상에 내려온 선녀이온데 당신이 너무 가난하여 어린아이들을 기르기 매우 어려운 것을 하느님이 아시고 불쌍히 여겨서 당신에게 드릴 선물 3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내일 아침잠을 깨어보면 당신의 베개 옆에 빨간 목도리 하나와 하얀 수건, 아름다운 거울 하나, 이렇게 3가지가 있을 터이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그 3가지를 가지고 아무데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곳에 쫄쫄 흘러내리는 조그만 냇물이 하나 있을 터이니 그 냇물의 줄기를 타고 그 냇물의 끝까지 올라가십시오. 그러면 그곳에는 아주 어여쁘게 생긴 아가씨가 있을 것입니다. 그 아가씨는 당신을 보면 무엇이든지 자꾸 물어볼 터이니 일절 대답을 말고 벙어리 행세를 하십시오. 만일 그 처녀가 묻는 대로 대답을 한마디라도 하면 당신은 금방 물고기가 될 터이니 부디 조심하셔서 대답을 마세요. 절대로 대답하지 않으면 그 처녀는 당신에게 머리를 빗겨달라고 할 터이니 그때는 머리를 빗겨주는 척 하십시오. 그러다가 그 머리카락 중에서 빛빛같이 아주 새빨간 머리털을 찾아서 그것을 뽑아가지고 달아나십시오. 그러면 그 처녀는 깜짝 놀라 당신을 쫓아올 것이고, 그러면 당신은 쫓겨가다가 거의 붙잡힐 때쯤 먼저 빨간 목도리를 집어던지고 달아나십시오. 그래도 자꾸 쫓아오거든 하얀 수건을 집어던지고, 그래도 자꾸 쫓아오거든 그때는 마지막으로 거울을 집어던지고 달아나십시오. 그 빨간 머리털은 대단히 귀중한 보물이니 그것을 가지고 동네로 다니면서 사자고 하는 사람한테 팔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금방 부자가 될 것입니다. 하고 선녀는 말을 멈추자 온데간데 없이 연기와 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크는 깜짝 놀라 눈을 떠보니 벌써 먼 동이 환하게 떠오르려고 하는 새벽이 되었습니다. 자크가 일어나서 주위를 살펴보니 베개 옆에는 과연 빨간 목도리와 하얀 수건, 아름다운 거울이 있었습니다. 자크는 즉시 일어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 3가지를 품속에 넣은 후 꿈속에 선녀가 일러주던 산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졸졸 흘러가는 조그만 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크는 그 냇물 줄기를 끼고 한참 동안을 올라가니까 그곳에는 과연 아주 어여쁘게 생긴 아가씨가 눈이 부시게 번쩍이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무서운 청룡의 등을 타고 앉아서 머리를 빗고 있었습니다. 자크가 그 앞으로 가까이 가니까
머리를 빗고 있던 그 여인은 자크를 보고는 반갑게 달려들면서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나는 아까부터 당신이 오시기를 퍽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고 얼굴에 웃음을 띠고 아양을 피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크는 꿈에 선녀가 일러준 말이 있는 고로 아무 대답도 안 하고 못 들은 척하였습니다. 당신은 벙어리인 모양이구려. 하고 그 처녀는 자크에게 머리를 빗겨달라는 신용을 하였습니다. 자크는 옳다, 됐다 하고 그 처녀가 청하는 대로 머리를 빗겨주는 척하고 그 머리를 만지다가 새카만 머리털 속에 단 한 개 꽂혀있는 그 새빨간 머리털을 쏙 잡아 빼가지고 그냥 번개같이 달아났습니다. 그러자 이 처녀가 이것을 알고 벼랑간 바르르 떨더니 시커먼 귀신이 되어가지고 자크의 뒤를 쏜살같이 쫓아왔습니다. 자크는 산에서 도끼로 나무를 베는 것은 잘하였지만 걸음은 빠르지 못한 까닭에 달아난 지 얼마 안 되어 무서운 귀신에게 거의 잡힐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크는 선녀가 시킨 대로 빨간 목도리를 냈다 던지고는 계속 달아나게 되었습니다. 쫓아오던 귀신은 빨간 목도리가 처음 보는 것인지라 신기하게 생각하여 그것을 집어들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냄새까지 맡아보는 사이에 꽤나 멀리 달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귀신은 이러다가 잘못하면 저 녀석을 놓쳐버리겠다. 하고 소리치면서 다시 자크를 쏜살같이 쫓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자크는 나름으로는 열심히 달아난다고 하였지만 귀신은 걸음이 어찌나 빠른지 이번에도 거의 잡힐 지경으로 위태롭게 되어버렸습니다. 자크는 이번에는 선녀가 두 번째로 알려준 하얀 수건을 얼른 귀신을 향해 내던지고는 달아났습니다. 따라오던 귀신은 그 하얀 수건을 들고 신기해하면서 한참 보고 있는 동안에 자크는 멀찍이 달아날 수 있었습니다. 귀신은 깜짝 놀란 듯이 다시 자크의 뒤를 따라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내 머리털 내놔! 내 머리털 내놔! 하면서 말입니다. 자크는 열심히 뛰었지만 귀신을 당할 수 없었습니다. 또다시 붙잡힐 찰나에 자크는 이제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던 거울을 집어던지고 달아났습니다. 쫓아오던 귀신은 언제든지 자신이 자크를 쫓아가서 잡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번에도 거울을 집어들었습니다. 거울을 집어든 귀신은 거울을 보니까 그 거울 속에 자기처럼 무섭게 생긴 귀신이 들어있는지라 너무도 반가워하면서 자신의 동포이며 친구가 되겠다는 기대감으로 거울을 보고 놀기 시작하였습니다. 웃어 보이면 거울 속에서도 웃고 혀를 낼름하면 똑같이 낼름하기도 하고 한쪽 눈을 찡긋하며 윙크를 하면 거울 속에도 윙크를 하니 귀신은 그만 거울 속의 귀신에게 흠뻑 빠져들게 되었고 오늘 있었던 일도 장황하게 이야기하며 자크를 쫓던 것도 잊어버리고 거울과 놀다 보니 어느 사이 날이 밝기 시작하니 서둘러 자신의 숲으로 거울을 가지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귀신이 그러는 사이에 자크는 쉬지 않고 달리고 또 달려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자크의 부인은 다른 날과 달리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무하러 갈 자크가 먹을 빵을 구워가지고 들어와 보니까 자크가 간 곳이 없어서 매우 걱정을 하고 있을 때인데 누구에게 쫓겨오는지 자크는 숨이 차서 헉헉거리면서 들어오는 고로 반갑고 놀라워서